인간 관계의 깊은 곳을 탐구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루이스 헤이는 고통에서 벗어나라라고 주장했지만, 감정적 유대가 우리가 받을 자격보다 적게 받지만 참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관계에 우리를 묶고 있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도 누구나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몸짓, 깊은 대화, 끊임없는 메시지 교환은 친밀함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도 그의 행동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만남을 추구하고 만지고 감정적으로 유혹합니다. 욕망과 희망에 이끌려 사람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은 단지 두려움일 뿐이고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랑과 인내, 관심을 보이면 파트너가 자신의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한 무언가를 느끼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환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희망으로 위장된 애착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초대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언젠가를 꿈꾸는 동안 다른 사람은 의무 없이, 진정한 헌신 없이 관계의 모든 이점, 즉 동반자, 섹스, 관심, 감정적 확인 및 지속적인 애착을 누리고 있으며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끈질기게 머물고 언젠가 잔치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부스러기에 만족할 때 그는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기만이 고통스러운 순환을 어떻게 조장하는지, 한 사람이 주고 다른 사람이 받기만 하는 감정적 게임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상처 없이, 그러나 존엄성을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당신과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떠날 권리가 있으며, 이 결정은 고통스럽지만 자신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숙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감정적 교훈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느껴지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당신은 이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첫 대화는 당신이 보이고 가치 있고 심지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서운 문구인 나는 진지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아가 들리지만, 그것은 너무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말해져서 거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동시에 그는 매일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고 만남을 추구하고 꽉 안아주고, 당신은 그의 말보다 몸짓을 더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 초기 모순은 희망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와 같은 것을 원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마음은 믿는 것을 창조한다고 말했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게 사랑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관계의 소용돌이에 빠져 당신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꿈에 푹 빠집니다. 당신은 무지개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신은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고 명확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순진하게 흐름에 맡기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에는 고요함은 단순히 기다림에 위장된 형태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당신에게 유리한 의식적인 선택을 할 나를 고대하며 살고 있으며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당신들의 관계는 명확한 방향 없이 혼란스럽게 발전합니다. 그 안에는 열정과 싸움, 그리고 당신들이 진정한 커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들 중 누구도 이 관계에 어떤 정의나 확인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발전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서로에게 누구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상호 의무나 합의가 없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관심, 냉담 또는 단순히 주제 변경에 부딪힙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당화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이야.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겪은 트라우마야. 이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당혹감이야. 그리고 그를 더 많이 정당화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 많이 속입니다. 루이스는 사랑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 고통은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재가 준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적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이용 가능하고 사랑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 내면에는 공허함이 커져갑니다. 당신은 귀찮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의 도망을 두려워하여 진지한 관계를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스스로 만든 환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분명히 아름다운 몸짓과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나쁜 짓을 꾸미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출발점이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지 편리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기에 겉보기에는 친밀함이 실제로는 유리한 상황일 뿐인 관계의 시작에 감정적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머무를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당신이 주는 모든 것이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오지만 공허함에서 주면 공허함만 돌아온다고 정당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은 사랑을 바라며 자신을 주고 단지 관심에 부스러기만 받습니다. 이 환상을 깨닫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명확성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감정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신이 그에게 주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적지 않게 줍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부드러움을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동반자, 격려의 말, 보살핌을 줍니다. 당신은 들어줄 귀, 안아줄 팔, 함께 있어줄 밤을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한한 이해, 당신의 마르지 않는 인내, 당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줍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주며 언젠가 이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를 은밀히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동안 다른 사람은 받습니다. 의무 없이, 약속 없이, 노력 없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당신은 한 사람만 배팅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플레이하는 감정적 게임에 휘말리게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만약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당신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진심으로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희생을 사랑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연결을 상호성과 혼동하고 관심의 부스러기를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고장난 저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쉼 없이 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참여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합니다. 때로는 더 가깝게 느껴지고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마치 현실인 것처럼 사랑을 나누고 당신의 손을 잡고 마치 당신이 그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당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가 열리고 있다고 느끼자마자 그는 물러서고 당신을 일시 중지하고 지연되어 응답하고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고 당신이 그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결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는 그가 결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친밀도 수준을 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감정적 게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당신을 곁에 두기에 딱 좋을 만큼 주지만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떠나지 않을 만큼 충분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기에는 불충분한 약을 투여하는 것처럼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라고 계속 기다립니다. 이 게임은 당신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과 당신이 스스로 조장하는 환상이라는 두 가지 기둥에 의존합니다. 당신은 사랑은 희생이고 더 많은 이해, 인내, 관대함을 보이면 이 사람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당신은 그에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적 피난처, 조용한 항구, 성적인 해소 장소, 조언자, 개인 심리치료사 및 마르지 않는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우선순위 외에는 모든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을 내부에서 파괴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이다 라고 정당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은 당신을 돌보지 않고 당신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당신의 헌신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적 세계를 열어줍니다. 네, 그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이용하고 당신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위장하고 이러한 절반의 존재를 고독보다 선호하고 당신만이 볼 수 있지만 당신들의 관계의 독특함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파트너가 아니라 단지 자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 외로움에 대한 약, 지루함을 날려버리는 방법,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 없어지면 그는 사라지고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잘 조율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곁에 있고 이용 가능하고 헌신적인 한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받기만 원하는 사람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당신의 경계를 확인하고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침해하도록 허용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세상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을 존중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 역학은 당신 자신이 변할 때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될 때만 변화를 겪습니다. 상호성이 없는 사랑은 고귀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규칙성을 깨닫는 것은 괴로움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더 건강하고 의식적이고 가치 있는 감정적 삶을 향한 첫 걸음이 됩니다.
모든 감정적 불균형의 이야기에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변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관심의 새로운 표현마다 무너지는 환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무시하기를 선호했던 규칙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위로, 친밀함, 동반자, 관심 등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지원, 이해, 헌신 또는 적어도 정직한 답변이 필요할 때 그는 사라지고 주제에서 벗어나고 당신을 피하고 이번에는 더 이상 정당화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위로를 주었던 변명, 즉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그는 압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복잡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단순해 보입니다. 참여가 없고 상호성이 없고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루이스 헤이는 때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고통받는 습관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당신을 사로잡고 당신이 사랑이라고 부른 것이 일방적인 희생, 단지 지치고 공허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기다림이라면 깨달음이 오면 마치 마비에서 깨어나는 듯한 날카로운 충격처럼 진실의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편의를 위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 시간, 에너지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고 나중에는 적응하려는 헛된 노력이 있는 반면 몸은 과로, 과민성, 자신과의 연결 상실에 대해 소리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불안하게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매주 기대치를 낮추고 그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감정적 심연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은 불행하고 평화가 없고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단지 필요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당신은 실제 연결의 참여자가 아니라 단지 환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루이스는 관계가 자신과의 조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놓아주는 것이 좋다고 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자신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힘에도 불구하고 상호성의 부재는 고갈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명확성은 분노가 아니라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돌려받고 있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감정을 숨겨야 짜증을 내지 않는 상황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답은 잔인하지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높아지고 경계가 설정되고 사랑을 구걸하는 대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결정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상호성에 대한 희미한 희망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애정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당신의 본질은 불평등한 교환에서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애정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장의 서곡입니다. 모호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제한된 헌신 능력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상으로서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권리 주장 과정, 당신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행위이며 당신이 받도록 운명 지어진 모든 것의 초석입니다. 마음이 헌신적일 때 명시적인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힘든 시험 중 하나입니다. 고통은 잠재적 상실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헌신이
같은 정도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환상이 해체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전능하며 다른 사람의 무관심조차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굴복의 행위가 아니라 현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자존심이 피어날 때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상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토록 많이 설교하지만 거의 실천하지 않는 자존심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사랑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애정이 간청, 끊임없는 시위 또는 알아차려 달라는 애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며 낭만주의로 위장된 애정 결핍, 즉 건강에 해로운 애착입니다. 자신의 무관심을 표명한 사람의 승인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닫힌 문을 두드려 끈기가 그것을 입구로 바꿀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을 것이며 거절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기다림, 불안, 실망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연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희망 때문이며 종종 과거의 경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사랑을 얻어야 했던 습득된 행동 패턴에 의해 조장됩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사랑받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설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고 선택되고 두 사람이 함께 구축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가 다른 감정적 단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것은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신들의 길이 갈라지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당신이 놓아주는 모든 것은 당신을 해방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확신시킬 필요성을 없애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마음껏 숨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존엄성, 시간, 사고의 명확성을 되찾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능력, 소리 없이 문을 닫는 것, 증오 없이 주장을 멈추는 것,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 열려 있다. 우리 각자는 때때로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나은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인식은 감정적 무기력에서 깨어나 자신을 만나는 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성숙의 행위이며 의식적인 존재와 개인적인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애정이 같은 정도로 상응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애정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이용하면서 무한한 인내심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성숙하게 아니오를 받아들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구원의 행위이며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개인적 권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나는 누구 때문에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꽃피지 않는 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존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열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중요한 단계,
즉 멀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 비난 또는 드라마에 의해 추진되는 충동적인 도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쫓아오기를 바라며 절망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명확하고 무엇보다도 존엄한 출발입니다. 이러한 작별 인사는 광범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종종 침묵이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향을 바꾸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은 설명 없이도 그것을 인지합니다. 의식적인 멀어짐은 일상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응답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 응답하고, 언제 관심을 기울이고, 언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공유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즉흥적인 계획은 더 이상 당신의 일정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에 적응하지 않고, 이것은 처벌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합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조작이 아니고 질투를 유발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놀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만이 진정한 것을 걸고 있는 게임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공통된 것, 당신들 둘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을 구축할 의도가 없었던 관계에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불편한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당신의 자동적인 예, 당신의 무조건적인 헌신, 당신의 보장된 이용 가능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곁에 없으면 그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공허함 속에서 그는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는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대답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당신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놓으면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것은 바로 그 감정적 책임입니다. 이 사람의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적이 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의식적인 멀어짐은 또한 설명 요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나는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라는 구절로 끝나는 긴 메시지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이해하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해하기를, 당신이 자신의 말을 듣기를,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스캔들 없이 떠나되 모든 것을 바꾸는 확고한 결정으로 떠나세요. 이전에는 당신의 존재가 그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이제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온전함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너무 가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쓰고 설명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준 모든 것, 이미 말한 모든 것, 이미 견뎌낸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돌보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의 사랑을 올바른 손, 즉 자신의 손에 투자할 때입니다. 자신의 길을 존중하고 당신의 가치가 무관심을 견디는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침묵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에 대한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곁에 있는 것이 선택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머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떠남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자유의 시작이며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는 감정적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적은 것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당신은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스러기는 사랑이 아니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환상에 묶어두는 데 도움이 되는 애정의 작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편리할 때만,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침묵이 흐른 지 오랜 날이 지난 후에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에게 글을 쓸 때, 육체적 친밀함을 추구하지만 깊은 대화를 피할 때 나타납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 관심의 부스러기는 또한 부드러움으로 위장되지만 내용이 비어 있고 의무가 없는 구절입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게 매우 중요해요. 듣기에는 좋지만 행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희망을 지탱하는 칭찬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종종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반영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스러기에 만족하면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미묘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제공하는 사람에게 시간, 에너지, 감정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이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 선택이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더 적은 것에 동의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육합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적게 주고도 당신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고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고 의무를 지지 않고 당신의 삶에 참여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의존의 건강에 해로운 관계입니다. 감정적 연결로 위장된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고 평화를 준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불안, 당혹감, 대답 없는 질문으로 당신을 채운다면 당신은 사랑의 장소가 아니라 감정적 의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은 멈추지 않으면 천천히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다른 곳, 즉 당신의 가치에서, 당신의 온전함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실제 애착과 관심 있는 애착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와 오랜 침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우선순위에 두고 함께하며 몰입하고 너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아. 그래, 이 결정을 내리는 건 고통스러워. 오랫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 작은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깊은 변화의 시작이야.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위해 그렇게 해주지 않을 테니까. 네가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거야. 너는 부스러기를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완전하며 견고한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해. 더 이상 거의가 아니야. 더 이상 변명도, 어설픈 애착도, 감정적인 혼란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왔어. 너는 명확하고 헌신적이며 일관된 사랑, 불안이 아닌 평화를 주는 사랑, 도망가지 않고 머무는 사랑, 부스러기를 주지 않고 진정으로 완전한 사랑의 식탁에 앉도록 초대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놓아준 후, 네가 떠난 후, 네가 더 이상 부스러기는 안 돼 라고 말한 후에 모든 것을 바꾸는 단계가 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재정립이 아니라 네가 자신을 향할 때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의 감정적인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야. 가장 먼저 너의 에너지가 변화해. 더 이상 지치게 하는 갈망의 기운이 없고 그것은 깨달음으로 대체돼. 너의 시선은 더 이상 주목받기를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흥정할 수 없는 너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어. 존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존중은 모든 결정, 모든 경계, 너의 평화를 지키는 모든 침묵의 순간에 나타난다. 가치 재평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변명을 멈추는 것을 의미해. 너는 더 이상 왜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설명하는데 목소리를 낭비하지 않아. 왜냐하면 진정으로 옆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애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는 그냥 머물러. 이것은 또한 추격을 멈추는 것을 의미해. 너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 너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의 빛을 보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은 논의되거나 구걸되거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고 쌓아지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억지로 꾸며낼 수 없어. 이러한 재평가는 냉담함이 아니라 존엄이고 무관심이 아니라 명확함이야. 너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 왜냐하면 마침내 너의 사랑은 부채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갚아야 할 부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루이스는 이 점에 대해 힘주어 말했어. 네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릴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왜냐하면 새로운 너는 더 이상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요함을 의미한다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는 또한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배워. 너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지 않아. 너는 더 많이 관찰하고 너의 직관에 더 귀 기울여. 너는 더 이상 아름다운 말에 감명받지 않고 일관된 행동에만 감명받아. 왜냐하면 너는 오는 모든 사람이 머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이야. 너의 에너지는 자석처럼 변해. 너는 더 성숙한 사람들, 더 건강한 관계, 더 건강한 연결을 끌어당겨. 왜냐하면 더 이상 결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행동하기 때문이야. 너는 더 이상 덧없는 관심으로 공허함을 채울 필요가 없어. 이제 너는 자신의 결정, 자신의 프로젝트,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즉 자신과의 관계로 자신을 채워.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또한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두려움 없이 경계를 설정하며 설명할 필요 없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해. 왜냐하면 너는 잃어버린 모든 것이 손실은 아니며 종종 너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을 놓아줌으로써 너는 그것을 볼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자신에게 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야.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게 받아들였던 자기 자신보다 우월해지는 것이야. 그것은 얻은 경험에 감사하며 과거를 바라보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함을 갖는 것이야.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복수도 자부심도 아니야. 그것은 결과이고 치유의 자연스러운 결과야. 그것은 사랑을 애원하는 데 지쳤을 때 너의 심장이 지나가는 마당이 아니라 신성한 화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순간에 관한 것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너의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너는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알고 더 적은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항상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종종 그 원인은 악의가 아니라 감정적인 미성숙, 내면의 혼란, 오래된 상처에서 아직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무능력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오늘은 나는 진지한 것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너와 만나기를 바라고 마치 네가 그들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안아주지만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뒷걸음질 쳐. 그들은 너에게 감탄하지만 마치 내면에서 얼어붙은 듯해.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어. 너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 너는 그들에 대한 너의 반응만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가 냉담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방어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야.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솔직한 감정으로 그 안에서 너무 강한 무언가를 건드렸어. 이것이 너를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옆에 머물도록 강요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만약 네가 그의 영혼의 고뇌의 핵심, 즉 억압적인 두려움, 자신감 부족 또는 헤아릴 수 없는 혼란에 침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맡지 마. 너의 임무는 그의 잠재의식을 파헤치고 숨겨진 컴플렉스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